문항카드라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선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문항카드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문항카드에 보면은 주로 논술 문항과 제시문을 가진 면접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문항과 제시문을 가진 면접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제시문을 가진 면접 문항 우리가 교과형 면접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형 면접 문항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문항카드의 내용인데, 동국대 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유형의 논술고사 이렇게 색칠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논술고사 문제라든지 교과형 문제, 그러니까 면접 및 구술고사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문항카드를 보면 논술 문항과 면접 문항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보면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목표대학 혹은 관심대학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관심대학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언제 굉장히 도움이 되냐면, 논술이나 면접을 지원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대학을 선택하냐,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잘 이렇게 쓸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잘 맞는 대학, 이런 대학에다가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 면접 지원 시에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단 이거를 문제를 풀어볼 때 뭐까지 해보면 좋으냐면, 시간을 고려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아까 이 앞에 놓치셨을 수 있는데, 앞에 뭐도 있냐면 예상 소요 시간이라는 것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항카드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예상 소요 시간이 뭐 전체는 90분인데 이 문제는 30분이다, 이런 설명이고, 여기 밑에는 아까 고대 논술인데 준비 시간은 12분이고 면접 시간은 6분이다. 그러니까 12분 동안 그 문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6분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간을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그 문제를 푼 다음에 나한테 좀 잘 맞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학을 이미 써놓은 상태라면 그 대학을 연습할 때 이런 걸로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냐. 이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써먹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뭘 하느냐? 자신의 답안을 스스로 채점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채점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채팅 꼭 안 하셔도 되니까 답으로 자꾸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자신의 답안을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채점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채점 기준도 있고 예시 답안도 있으니까 이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가지고 자신의 답안을 스스로 채점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 그러니까 중앙대 건데, 이거는 그 채점 기준에 보면 여기에 20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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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렇게 다 점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점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채점 기준이 다 있으니까 이런 채점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점수를 매겨서 내가 몇 점이구나,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굉장히 저런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저런 정보들을 통해서 저 점수를 내가 실제로 채점을 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문제는 좀 어렵게 풀었는데, 이 문제는 왜 이 문제를 좀 어렵게 풀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뭘 더 공부하면 좋지? 이런 고민을 이제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가? 그럼 출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따져보면 되고, 출제 의도를 따져보고, 그리고 출제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출제 근거를 가지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생활과 윤리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활과 윤리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공부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근거를 통해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항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림은 뭐 가상국 A와 B국의 세계 시민의식 조사와 국내 해외 결식 아동 돕기 기부액을
출제 의도에 맞춰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를 어떤 식으로 너가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제대로 썼는가 못 썼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2, 3년 것도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2, 3년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2, 3년 거를 가지고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내서 그 부분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뭔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요. 2, 3년 거는 어디서 찾아보냐? 2, 3년 거. 최근 2, 3년 거는. 2, 3년 거는 어디서 찾아보냐는 건데, 그 2, 3년 거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투스닷컴에 오셔서 입시 채널의 목표대학 온의 대학별 자료실에 가면은 2, 3년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이투스에 오셔가지고 저기 입시 채널 저기 있죠. 저기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요런 메뉴가 하나 뜬단 말이에요. 여기 메뉴에 여기 목표대학 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목표대학 온의 대학별 자료실에 가면은 여기에 가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금 홈페이지가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를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입시 채널 하면 마우스 오버를 하면 저 밑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목표대학 온에 있는 대학별 기출 가이드북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대학별 기출 가이드북 여기를 하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 화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유칼립투스님 학교가 어딜까요? 학교가 어딘지 궁금한데. 지금 아마 한 7개, 8개 정도가 아직 안 나온 것 같던데, 거긴 대학별고사가 없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이나 나왔어요. 아주이나 있습니다. 아주이나 여기 보시면, 아주이나 있을걸요? 네, 아주이나 있습니다. 네, 아주이나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랑 이나 있어요. 여기 오셔서 다 찾으시면 돼요. 아주이나. 여기 오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아주이나. 2024 떴는데? 예, 2024 거, 예. 저희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시면, 여기 오시면, 여기서, 요걸로, 요 순서로 하는 거예요. 요 순서로. 이놈미님, 요 순서로 오셔가지고, 다운을 오시면, 여기에 이제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 선택하신 다음에, 연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 3개 탭 중에서 가운데 탭에 오셔가지고, 가운데 탭에 오시면 여기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여기 위에 가면은, 연도를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연도를 선택하시면 그 연도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여기 이 순서대로, 여기 순서대로 하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순서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여기 이제 지역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 나오면 수시 모집 요강도 저희가 여기다 다 올려드릴 거고, 정시 모집 요강도 정시 모집 요강 여기 다 올려 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2025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25, 그러니까 2025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되셨죠? 예, 2025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2024를 클릭하셔야죠. 2024 작년 거니까, 그쵸? 작년 거니까 2024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거 2023, 2022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해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돼야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요. 여기까지 돼야 그 다음 얘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되셨죠? 예. 제가 입금 예고에도 요거 올려놨는데, 아닌가? 입금 예고에는 입금 예고에도 올려놨잖아요. 예, 입금 예고에도 요거 올려놨는데, 예, 예. 자, 그래서 최근 2, 3년 거를 보다 보면, 자, 이게 중대 2024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예요. 예, 이게 중대 2024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고요. 이게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예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요. 어때요? 이 세 개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보이세요? 네, 세 개? 어떠세요? 보이세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문제 1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대의 논술 문제 인문 계열의 문제 1은 동일 주제에 대한 제시문을 읽고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앙대의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 논술 유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앙대 논술 유형이 있는 거예요. 단 2024학년도에는 이 동일한 주제가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동일한 주제였고 2023학년도에는 고민이었고 2022학년도에는 생각의 전환이었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글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끌어내는 거 연습을 하면 중앙대 논술을 잘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뭔지 아셨을까요, 지금? 2, 3년 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됐구나. 또는 이렇게 변화했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 3년 걸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둬 생각을 해두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꼭지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오늘 우리 새로운 거 하나 배웠어요. 그쵸? 예, 새로운 거. 우리 새로운 거 하나 배웠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연한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혼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을 기획한 의도가 커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안에 깊이 들어가서 뭘 이렇게 분석을 하고, 논술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좀 줄어들어서, 뭔가 좀 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텐데,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러면, 제시문 면접이 많을까요? 제시문 면접 아닌 게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시문 면접이 많을까요? 제시문 면접 아닌 게 많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제시문 면접과 제시문 면접 아닌 거.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